집안에서 살아있는 채로 썩어 죽어간 30대 아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차마 볼 수 없이 가슴 몸에서 부더기가 나고 아이고. 의자 안에서 그냥 똥을 다 싸고 오줌을 싸고. 아니 사람 몸이 어떻게 저렇게 돼요? 묻어가지고 다 말라붙었대요.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해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부부. 하지만 남편은 결국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아니 그냥 맛있어요. 저 굴도 맛있었고요. 최고예요 최고. 연말에 파티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고 정말 뭔 원한이 있는 건지 우리한테 원한이 있는 건지 우리한테 원한이 있는 건지 도대체 난 그게 알고 싶어요. 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냐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나를 그렇게 뒤통수를 치고 아이고 참. 활발하고 건강하고 누구에게나 상냥했던 김민지 씨. 남편은 아내의 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상황에서도 잘 돌보고 있다며 가족들을 속여왔습니다. 아이고 와. 뭡니까? 아이고. 생전에 아내는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날 봤으면은 그 지경인데 병을 데리고 왔 왜 방치를 해놨어 거기다가 왜. 하지만 절박한 생존의 신호는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왜 그녀는 구더기가 들끓는 몸으로 집안에서 서서히 죽어갔을까? 아, 참. 사건이 드러난 것은 지난 11월 17일. 현장은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김 씨는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오래전이라 말합니다. 아주 6개월 됐어요. 한 6개월 돼서 내가 노산 그랬거든. 저 옆집에는 이혼을 했나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여자가 한 번을 안 보이네 내가 그랬거든. 무슨 좋았구나 그래도. 그래도 귀엽고 저거 해주네. 오전 8시 18분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119는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119 신고를 했네요. 네. 네. 제작진은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날의 끔찍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현관 신발이 있는 놓여진 곳부터 대변 냄새가 좀 많이 심하게 났던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피부가 썩어 있는 케이스는 제가 처음입니다. 휴대폰은 좀 켜져 있었나요? 휴대폰에 우리 흔한 옛날 2000년대 초반 예능 드라마가 틀어져 있었고 환자분께서는 그쪽으로 눈을 치켜뜨고 그냥 얕은 숨을 쉬면서 그쪽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고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는 온몸이 대변으로 뒤덮인 아내의 모습과 아, 참. 괴사가 진행된 팔과 다리, 오랫동안 치워지지 않은 생활 쓰레기로 가득한 주변 환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그냥 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숨 한 마리가 있었고 지금 이불에 붙어있는 이렇게 좀 흰 색깔로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구더기입니다. 이미 아, 이게 참. 피부 안쪽에 날파리가 알을 까고 날아다니는 상황이었고 그녀는 왜 집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을까? 제작진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이게 작년 설에 마지막으로 1박에 놀러 갔을 때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24년 설에. 내 소원이 가족여행 다 같이 가족여행 가는 꿈이었어요. 가족여행 가자. 작년 추석에 만나 얼굴을 마주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 때는 건강했었네요. 예, 멀쩡해 보여요. 친정엄마 힘들까봐 먼저 걱정하던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언니의 생일까지 세심히 챙기던 정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해보래요. 보는 사람들마다 세상에 이렇게 상냥하고 해바다니가 왜 이렇게 됐냐고 다들 놀랬죠. 초등학교 동창에서 친구로, 연인으로 그렇게 인연을 이어 결국 결혼에 이른 두 사람. 직업 군인이던 남편을 따라 낯선 파주로 이사했고 아이가 없던 부부는 강아지 2마리를 자식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민지 씨가 직장을 그만둔 뒤 얼마 후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왔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냐? 그러니까 병원에는 안 가봤대요. 공황장애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보면은 자꾸 토하고 진땀 나고 두근두근
두근대고 그런다고. 원체 남자애가 우리 딸한테 너무 잘했어요. 부대 갔다 와서도 밥을 자기가 해줄 정도고 뭐 청소라든지 빨래 그런 것도 거의 많이 도와주고 너무 잘해서 우리는 늘 그게 고마우니까 진짜 세상에 좋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 좋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줬어요. 너무 믿었고 또 너무 잘했고 우리한테도. 하지만 그날 사위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달려간 병원. 그곳에서 마주한 딸은 너무 낯설고 참혹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오라 해서 그 남자애네 엄마도 가고 우리 식구 다 들어가고 갔는데 컴퓨터로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체가 다 막 썩어갖고 상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참.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부모님.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민지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다음 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체중도 약 30kg이나 급격히 줄었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딸은 그 다 썩어갈 때 차마 볼 수 없이 다 썩어 몸에서 구더기가 막 나고 그럴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건데. 딸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도 친정엄마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6시 좀 넘어선가 전화가 와갖고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그날은 말을 안 했어요. 밥은 먹었어? 그때는 좀 달랐어요. 아니 그냥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죠. 119 신고 전날 사위는 안방 화장실을 청소했다며 그 인증 사진을 가족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딸에게 스프를 먹였다며 또 한 번 장모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날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옵니다. 정말 뭔 원한이 있는 건지 우리한테 원한이 있는 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난 진짜 온전한 정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딸이 병원에서 버텨준 단 하루의 시간. 다행히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혈증으로 인한 심정지. 이미 온몸 곳곳에서는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7리터에 달하는 복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그 결과 복수가 차는데 신장이 망가질 정도의 탈수는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도 신장이 망가진 상태로 복수가 7리터 정도까지 차려고 하면 신장이 망가진 상태로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우리가 욕창을 총 4단계로 나누는데 4단계 이상 진행한 경우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일에서 수주 이상 장기간의 방치가 일어났을 때만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민지 씨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위급한 상태였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로 본인이 일정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욕창이 서서히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고통이 심한 것을 모를 수 있어요. 혼수 상태, 기면 상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게 좀 며칠이라도 좀 빨리 발견됐다면 좀 가능성은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있겠죠. 회생 가능성은 당연히. 근데 지금은 저 감염 부위 또 위생 상태 불량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폐혈증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집중적 치료를 받는다면 그 회복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배설물에 온몸이 뒤덮인 채 몸이 서서히 썩어가던 민지 씨. 남편은 그동안 아픈 아내를 과연 어떻게 돌보고 있었던 것일까? 왜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부가 살던 곳은 파주의 한 군인 아파트였습니다. 우리는 전혀 냄새를 몰랐지. 겨서 나와갖고 문이라도 뜯기고 뭘 하면은 알아채릴 거 아니야. 술이 조금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들리니까 이만큼 많이 큰거 술하고 물하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더라고. 술 맥주예요, 소주예요? 소주 페트병에 있는 소주를 사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술을 사오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고 새벽 시간마다 층간소음도 들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는 항상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음이 좀 심하게 했어요. 저번 주 2주 전에도 했어요. 거의 매일 하니까.
그렇다면 그녀의 몸은 언제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 택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3월경부터 이미 거즈와 상처용 밴드를 꾸준히 주문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었나 보네요. 치료약을 꾸준히 구매했어요. 예. 버즈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대요. 우리 딸 누가 했나 모르겠어. 그거를 버즈랑 뿌리는 거 달고나 그거를 또 엄청 많이 샀고요. 그거 뭘 못 먹으니까 그거를 입에 빨려준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알 수가 있지. 말을 해야지.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던 걸까요? 이불을 덮고 있어서 몰랐고 냄새는 랑 인스스틱을 2통이 날 정도로 너무 많이 피워서 몰랐다. 아이고 참. 유족이 들은 바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공기 탈취제를 많이 뿌려 냄새가 나는지도 몰랐다 말했다 합니다. 게다가 아픈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줬다고 인증샷을 보낸 남편. 119 신고 11일 전에도 장모와 저녁 메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삼겹살에 배추 된장국을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장모는 딸을 잘 돌보고 있다는 사위의 말에 음식까지 직접 챙겨 보냈습니다. 목포에서 홍어까지 주문해 보내며 사위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맛있어서 반칙이에요. 삭기 전에 없어질 것 같아요. 라고 써있네요. 촬영 산업 최고예요, 최고. 그래? 홍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아니, 그냥 맛있어요. 그래? 나 홍어를 안 먹어서. 제 굴도 맛있었고요. 연말에 파티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저게.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참으면 저녁에 꾸민 것 같아. 안심시키라, 우리를. 남편은 과연 아내의 몸이 썩어가고 오물이 묻어있는 이 심각한 상태를 정말 몰랐던 걸까? 그 전날 수프를 먹고 싶다 해서 수프를 사다 끓여줬는데 수프를 이불에 흘려갖고 이불을 갈아주려고 보니까 발이 새카맣더라. 근데 발이 그렇게 새카맣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불 갈아줬으면 아래는 아무것도 안 입고 위에만 입고 병원에 왔었대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이불 갈아주면 이걸 다 벗겨서 갈아줬을 건데 왜 몰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팔만 봤다 그러는 거예요. 발을 봐서 발 다 썩었는데 시큼하게. 일단 그 위에 부검했을 때 위에서도 소량의 죽 상태, 그러니까 뭐 옛날에 먹었어도 소화된 그 조금의 상태였겠죠? 그거가 발견됐다 했고. 당시 남편은 아내의 몸 상태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대 기록에 따르면 남편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아내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와이프가 스스로 이겨낼 줄 알고 알아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저는 들었고 네. 아내분이 스스로 이 상황을 견뎌내서 이겨낼 줄 알아가지고 신고 안 했다는 게 맞냐고 재차 질문했을 때 남편분은 그렇게 생각해서 119를 물론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고 다시 또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한 거라고 했을 때는 그냥 대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양쪽 다리가 괴사되면서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적혀있네요. 네, 아내의 심각한 상태를 알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 상황을 견뎌낼 줄 알았다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전문가는 구더기 발생이 오랜 시간 돌봄과 치료가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왜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알았다고 하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 알았는데 네 부인이 봄이 썩어가는데 나도 그거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몰랐다고 해야죠. 전날에 알았다고 해야 되겠죠. 발견해놓고 알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구멍이 뚫려서 복수가 잣을 하고 구더기가 몸에 보실 근육의 반이 썩어 들어가요. 이건 통증조차도 사라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어디만? 여기만 살려놓은 거예요. 여기만. 아마 눈은 깜빡이거나 아마 뭐 우웅 정도 할 정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일상 자체 고문으로. 얼마나 심각한 범죄입니까? 아,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이게 몸은 괴사해 진물이 흐르고 구더기까지 들끓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내의 이런 상태를 남편이 몰랐다는 거는 솔직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단순 유기죄를 넘어서 형법 제275조 제1항에 중유기 치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치를 했는데 생명의 위험이 발생했고 결국은 사망하게 됐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처가에 자주 연락을 하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잘 돌보고 있다며 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치료하고 돌봐왔던 것일까요? 실화탐사대는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사건 이후 현장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남편의 책상 위에서 2장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자 미안하다며 붙잡으려 했던 아내. 자신이 힘들게 했던 건 아닐까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조심스레 부탁을 남긴 자필 메모였습니다. 나 병원 좀 데리고 가줘. 부탁 좀 해도 될까? 아유 참 이거. 근데 이제 작년 겨울에 초등학교 모임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이혼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시 잘해보기로 했다 그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병원에를 데려가 달라고까지 쓸 정도면은 이건 뭘까? 감기 이런 거면은 자기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거기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내 동생이 정말 얘기할 때도 왜 우리한테 진짜 얘기를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요. 2016년 결혼 이후 민지 씨는 직업 군인인 남편을 따라 낯선 파주에서 친구들과 떨어져 생활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공황장애가 있다던 그녀가 의지할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픈 아내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을까? 유가족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기록이라는 거 지금 2024년 6월이 마지막이었던 건데 네. 그 이후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픈 아내보다 반려견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강아지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강아지는 데리고 가고 10월 며칠인가 9월 며칠에 그 강아지한테 쓴 그 병원 그 영수증도 식탁에 있더라. 강아지는 그렇게 돌봤는데 내 동생 간식도 하고 안 이겼어요. 아유 참 이거. 미용도 항상 시키고 그래서 사진도 보내고 파주에서 강아지 모임을 함께하며 민지 씨와 인연을 맺은 지인을 만났습니다. 여행을 다닐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두 사람. 민지 씨는 평소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파주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뭐 군인 아내들끼리 모임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속하지도 않았었거든요. 파주에서 아내 지인은 만나는 지인은 저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은 결국 의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괜찮아, 이거 우리가 고치면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밀적으로 봤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어디냐. 대소변을 못 가리기 시작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이 여성으로서는 자존감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의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해주니까 결국은 자포자기가 된 거고. 전문가는 남편이 살인 혐의로 몰리지 않기 위해 119에 신고하는 시점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10년 동안 살았으면 미운정, 고운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그럼요. 근데 저렇게 사람을 방치했다는 건 대단히 충격적 사건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약에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하거나 또는 뭐 살해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 정도는 육군 상사 정도만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딱 지나니까 이거는 바깥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방임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을 터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편은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육군 수사단은 육군 기갑부대 소속 부사관인 남편을 중유기치사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의 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30년 가까이 두 사람을 알고 지낸 동창들은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잘 보내준다 그러니까 막 계속 울먹거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본인 얘기를 하는데 나도 막 미안하고 이 사람도 미안하고 어른도 미안하고 니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한테는 고맙고 잘 보내줘서 처음에는 옆으로 가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너는 될 거냐? 그거는 죄송하다. 먼저 대답했고 그리고 그러면 나 아픈 이 정도로 하반신 마비인 거는 알고 있었냐? 그럼 몰랐다. 믿었던 친구였던 만큼 원망과 분노도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수사 상황과 함께 그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사 저희가 좀 그 연락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지금 해당 부대랑이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의 어떤 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해드리지 않고 있어서요. 그 한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얘기가. 네, 제작진은 육군본부 공보과에 질의했고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부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만 기억하고 싶지만 눈앞에 떠오르는 건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미안함이 깊어질수록 사위에 대한 분노는 더 커져만 갑니다. 이들 너무 믿었어. 너무 믿었어. 너무 믿었어. 너무 믿었지. 맨날 그렇게 전화를 해서 잘했다고 우리가 갈라 그러면 그렇게 아첨하고 그러는 걸 우리는 살갑게 하는 줄만 알고. 이제 그곳에서는 더 아프지 않고 오직 평온만 있기를. 어머니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며 딸에게 약속합니다. 끝까지 갈 거야. 우리도 노력할 거야. 이 가족에게 남은 것은 밝혀야 할 단 하나의 진실뿐입니다. 네, 아픈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기만 했어도 분명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가족들의 다짐이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네, 현재 군 수사기관은 세부적인 답변의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원 진료 기록, 디지털 포렌식, 피의자 행적 및 통신, 그리고 금융 추적 등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고요.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